대통령실도 포기한 것 같으며 심지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분열은 그들이 민주당의 승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현재와 같이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황상무 대통령실 민간사회 담당 비서관이 어제 아침 사임했고 한동훈은 호주 주재 한국대사 이종섭이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은 경기도 안양에서 중앙선거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까지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국민의 의견에 긴급히 대응하고 이종섭의 귀국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치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니 여론의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논란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중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들이 용감하게 재정비하고 교체했다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됩니다. 이 발표는 당내에서 황상무와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지역 선거위원회 김하용 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황상무의 사임을 올바른 조치로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사가 자진 사임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범죄 수사기관의 소환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만 현재는 선거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급 범죄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끌어간다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며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큰 결정이 대사 측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거운동위원장도 만약 이것이 황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한 유감이라면 이 사건을 대중의 의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선의 문제는 즉시 귀국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합니다. 관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잦은 사퇴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전에 없던 강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섭의 출국 문제와 황상무 기자에 대한 칼 공격 경고, 그리고 총선 전 여론이 악화되면서 TV조선의 주요 뉴스 진행자가 대통령실을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의 기자들도 스튜디오에 나와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V조선의 진행자 윤 씨는 19일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9시 뉴스의 주요 소식을 소개하면서 유권자 선택이 거의 완료되었고 각 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당은 각자의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권력 측은 긴급한 상태입니다.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가 정체되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며 자조의 표현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그런 어리석은 정부를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은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 씨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비서관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전 총선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들은 모든 방법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의 대통령실은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수도권의 후보들이 대통령 측의 반응을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도지사 후보 순위에 대한 문제도 지도부와 친밀한 집단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의 김정우 기자는 뉴스9 프로그램에 나와 이대로 계속된다면 100석 미만이라는 주제로 기자 토론 파트에서 이 주제를 포함해 도지사 후보 순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력의 핵심에서 분석한 것으로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권력 측은 13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일주일 만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TV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자 김은 수도권 유권자 상황 예측에서 약 20에서 30개 지역에서 5% 이내의 박빙 경쟁이 예상되며 여론이 이처럼 변동한다면 순식간에 약 30석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인에 대해 김 기자는 야당의 돌풍적인 후보 지명 효과가 사라지고 야당 지지자들이 조국을 위한 개혁당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종섭과 황상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일주일간 지속된 후보 지명 논란과 결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용산 내부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이종섭 대사의 임시 귀국에 대한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반응이 늦어지면서 당이 일요일에 공개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여론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김 기자는 황상무 문제도 실제로 어제 골든타임을 지났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결론적으로 결정은 권력자의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기자가 지적했듯이 한동훈이 총선 전에 여론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면 차이는 여론을 무시하거나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은 이종섭과 황상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현 상황과 크게 관련 없는 발언만 하여 실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 대표는 이를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사 임명과 전 장관의 귀국 처리를 즉시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전략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석 대사가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을 속이고 주범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도와주며 심지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종섭의 출국 금지와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이의 전쟁을 특별히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전쟁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군인의 희생에 관심이 없으며 진실을 숨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즉시 도망친 대사를 해임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인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했으며 한국의료협회 응급의료위원회, 주수호 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박명아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이 행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어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 사퇴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통신위원회주 위원장은 경찰 앞에서 발언하며 오늘부터 한국의 13만 명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간주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대화를 원하는 척하면서도 의료협회가 제안한 추가 학생 수 조정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조직강화위원회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이 한 달 만에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며 특별수사실이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오늘 의학대학의 입학정원 배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도권의 20%, 그 외 지역의 80%를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조치로 특히 지방의대의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며 그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고려 없이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한국 국민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는 우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현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좋아요는 비디오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